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 오늘은 만약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막막하고 아득하게 느껴질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의 소중함과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 보아요.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석유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과연 인류는 이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자원의 고갈을 넘어선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편리함과 풍요로움이 상당 부분 석유라는 에너지원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짚어 볼 때 이러한 변화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먼저 석유 고갈의 가능성과 시점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까요? 사실 석유 고갈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석유 고갈론이 제기되었지만 새로운 유전 발견과 기술 발전에 힘입어 예상 시점은 계속해서 미뤄져 왔습니다. 1956년 지질학자 킹 허버트가 제시한 피크 오일 이론은 석유 생산량이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 정점의 시기는 여러 요인에 따라 유동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1970년대가 정점으로 예측되기도 했으나 1980년대, 2000년대 초를 거쳐 2040년대까지 예상 시점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피크 오일 시기가 지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고 해저 심층 유전 개발이나 셰일 오일과 같은 비전통 석유 개발 기술이 발전하며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까지 모든 것이 석유 매장량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 탐사 및 생산 E&P 기업들은 지속적인 사업 유지를 위해 약 40년, 50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석유를 확보하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25년에 석유 수요가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공급 측면의 고갈보다는 수요 측면의 감소, 즉 소비 행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2030년에는 석유 공급 과잉으로 전 세계가 싼 값에 석유를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즉, 석유 고갈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 점진적인 기술 발전과 수요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석유 고갈론이 과거 여러 차례 빗나간 것은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매장량 숫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역동성과 기술 혁신의 속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석유의 미래는 매우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점진적으로 석유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경제적 파장이 일어날까요? 석유는 현대 산업과 운송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자동차, 비행기, 선박은 물론이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까지 석유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우리가 입는 옷, 집에 있는 가구 등 석유 화학 제품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석유가 사라진다면 경제 성장은 심각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를 기반으로 한 생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는 곧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대중교통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를 수 있습니다.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은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이는 곧 투자 감소와 경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더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운송 비용의 급증은 물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운송이 어려워지고 식탁에 오르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장들은 가동을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농업 생산에도 큰 차질이 생길 텐데 농기계 연료 부족은 물론이고 비료와 농약 생산에도 석유 화학 제품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용품부터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생산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석유 고갈은 단순한 에너지 위기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거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선 사회 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석유 고갈이라는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원, 바로 대체 에너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무한하고 친환경적인 대안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고, 거대한 풍력 발전기는 바람의 힘을 전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해양에서는 파도의 움직임을 전기로 바꾸는 조력 및 파력 발전이, 땅속 깊은 곳에 뜨거운 열을 이용하는 지열 발전이 활발히 연구되고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스티커와 같이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도 등장하며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에는 지구 궤도에 태양광 발전 위성을 띄우거나 우주의 암흑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 속의 기술들이 현실이 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특성에가 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전력 생산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소에너지 기술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잉여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 저장 기술의 혁신으로 이어져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신재생에너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가 더 이상 보조금 없이는 불가능한 비싼 에너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석유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세금 혜택, 의무 공급 제도 RPS 등을 시행하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임을 방증합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미 우리는 화석 연료의 비중이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발전 설비 용량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발전 부문에서 석유의 역할이 점차 축소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천연가스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중동 지역에서 그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 확대는 석유 수요 감소를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이 전기로 움직이며 석유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연비 향상과 같은 에너지 효율 기술의 발전 또한 석유 수요 감소에 기여합니다. 또한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산업 전반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과 같은 건축 기술은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에너지 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우리가 석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세계 석유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 증가와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 역시 석유 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현황은 이러한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의 약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이며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제유가 변동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석유 고갈은 우리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발전량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1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우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믹스 변화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선 국가 안보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 고갈 시나리오는 기후 변화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유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극심한 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감소 등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구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하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노력은 화석 연료 시대를 종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석유로부터의 해방은 곧 기후 변화로부터의 해방이자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에너지 생산 방식뿐만 아니라 소비 방식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까지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2025년에 석유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는 석유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석유는 언젠가는 고갈될 유한한 자원이며 우리는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온화하고 잔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올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석유가 나오지 않는 세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며 오히려 더 밝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